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MZ노조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이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는 공정, 상식, 자율성, 다원화를 가치로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이제 올바르고 노조 본질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자 조직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라고 했으니까 몇 개 노조가 지금 가입해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는 8개로 시작했는데 현재 이제 승인 난 것까지만 이제 10개 정도의 노동조합이고요. 거기에 소속된 조합원 수를 생각하면 약 한 8,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10개 노조에 8,000명 정도 현재 가입해 있다. 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MZ세대 이야기를 좀 경청해라. 네. 뭐 이런 지시를 한 바도 있고 장관도 만나고 여당도 만나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의견을 좀 주로 전달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사측이 악용될 수 있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점, 그다음에 또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교환한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양대 노총은 사실상 제도를 백지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MZ노조 쪽에서는 뭔가요? 수습 보완해서 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을 말하기 전에 일단은 정부 입장 측에서 보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 또 고용노동부와 치맥 회동할 거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약속이 잡힌 바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전달받으신 건 예, 없군요. 근데 뭐 그런 이제 관련해서 소통하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형태나 일정 이런 부분은 아직 들은 바는 없으신 거고요. 자, 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부와 여당에서는 2030 세대가 이건 좋아하는 제도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 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 다들 좋아하고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노사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정부 여당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일단 내고 계신데 가장 크게 우려하고 계신 점을 좀 짚는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좀 방향성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는 방향성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진짜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근로 자체는 연장 근로 확대 범위를 확대해서 유연화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근무하는 그 시간, 그 근로 시간에 대한 유연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한간에서 이제 MZ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다,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 MZ 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고 청년 세대예요. 그 청년 세대는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다 하위 직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이 휴가를 휴가 한 달 살기, 장기 휴가 이거를 과연 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 40시간 테두리 안에서의 유연화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네. 어떤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이고 정부 입장에서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매 69시간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행 주 52시간제라는 것도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이 12시간이 연장 근로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69시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측이 너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거를 또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아직 교섭권 저희 노조 자체가 교섭권은 없어서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게 임단협에선 이 다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그냥 협상의 그냥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런 부분이 저는 오남용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건 제도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 교섭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기업장 단위에서 이런 이야기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현실성은 있습니까, 이건? 저는 이게 노동자에 맞춰져 있는 현실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의 카드로 쓰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이 사업장에 필요하지 않은 그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파행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파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도 이거 발표 직후에 이른바 기절 시간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죠.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가능한 시간표다라면서 주말에는 기절했다가 병원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넷플릭스 보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그게 아니다. 다른 논의도 나왔어요. 이 시간표도 한번 보시죠. 근무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조, 2조, 그러니까 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갈 거다. 계속해서 매주 그렇게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도 있던데 이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는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69시간 이 제도가. 물론 이 실제로 도입이 되고 그게 어떻게 약속이 이행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청년이든 그냥 노동자들이든 간에 이게 일하는 인력 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지금 다분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지켜질까요? 정부의 의도대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일본 같은 기절 이런 것도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현재 대중적인 인식은 아무래도 일본 쪽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식이 아니라 어쨌거나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형태로 굴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인 걸 보면 아무래도 일본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일본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그렇게 가지 않겠냐? 네. 사업주가 뭔가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제시한 협상 카드로 악용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제 큰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악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는 여러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제조업체 그런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을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도 OECD 저희 그 국가 회원국 중에서는 저희가 근로시간이 아직도 높거든요. 거의 상위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경영자 입장에서의 그 생산성 확대가 꼭 근로시간 확대만을 위한 방법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죠. 대통령의 발언이라면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그러니까 적절한 상한선 이걸 만들지 않은 거 이게 유감이다. 이런 대통령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다음부터는 60시간 아래로 좀 조정이 되는 거 아니냐. 69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59시간 이런 형태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구구하게 나왔고요. 그런 선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59시간이라면 저는 일단은 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니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0시간, 69시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방향성이 잘못됐고 이게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 실제로 현실성이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현실성이 좀 결여됐다는 점.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일이 많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화끈하게 한 달 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노동부에 계속 하고 있고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는 사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장은 대부분 노사 관계라든가 노사 문화가 좀 선진화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있는 휴가도 없어서 있는 휴가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저도 오늘 사실 아침에 이제 생방송 계속 스케줄 때문에 좀 쉬고 출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대체자가 없어서 제가 오늘 밤을 새고 근무를 하고 지금 온 상황이에요. 여태까지 이러한 꼭 다른 이제 기업마다 여러 이런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오늘 발언도 좀 전해졌는데요. 임금이나 휴가 이런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를 강구하라 이런 지시가 또 전해졌습니다. 보상 체계를 좀 손본다면 그렇다면 이 대우는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공짜 야근 이런 우려도 사실 크잖아요. 네. 이 공짜 야근이라는 것도 사실 어쨌든 간에 주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이 넘어버리면 근로시간을 더 근로수당을 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더 청구하고 싶어도 못 청구한다는 입장인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도 주 52시간제 그 근로 시간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 현실이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자체가 조금은 좀 시기상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대책을 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앞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제도를 보완하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럼? 일단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이게 권고안이거든요. 미래사회노동위원회의 이제 권고안인데 이게 미래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빠졌어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그게 빠졌는데 너무 경영자 측에서만 이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보완책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100% 온전한 보완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기업 문화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노사 문화, 뭐 여러 가지 인식 개선, 그런 신뢰성 회복도 많이 필요할인데 이게 과연 보완책이 100% 만족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연장 근로 시간 확대를 하면서 이것을 유연화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시간에 대한 그 활용해서 거기서 네. 이제 연장 근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유연화가 그 안에서의 유연화가 유연화가 제대로 된 필요하다고 방향이다. 네. 주 40시간 최대 연장 근로는 12시간. 요 안에서 하는 게 온당하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정부 여당에서 계속 MZ 노조와 소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반복하고 있고 기존 노조와는 좀 갈등 관계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저희 스스로를 MZ가 MZ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제 기존 노총과의 관계도 저희 서울교통공사처럼 안 좋은 데도 있지만 좋은 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송시영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